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지난 새벽 비트코인 가격 기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큰 원인으로 새벽에 나온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가 급등한 것에 있는데, 안 그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실질적으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며 위험 자산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화요일 FOMC가 시작이 되면서 또 한 번의 큰 변동성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텐데요. 현재까지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어도 금리 동결에 다소 힘이 쏠린 상태입니다. 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이 강경한 매파 인사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 동결로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물가가 잡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의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 트렌드 지수입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동안 큰 폭으로 오르는 사이 이 구글 트렌드 지수에서 비트코인 매수 바이 비트코인 검색이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지난 7일 동안 16%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죠. 이러한 상승세는 투자자들에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현재 구글에서 sell 비트코인, 비트코인 매도 검색이 급증하는 것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영국에서 비트코인 매도 관련 구글 검색과 함께 비트코인 매수 검색이 급증했다라는 사실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에서 비트코인 매수 검색이 눈에 띄게 급증한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부활과 함께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잠재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 구글에서 비트코인 매수를 검색한 건수는 이번 주에도 47점으로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난 2018년 대폭락장을 예측해 지금도 주목받고 있는 피터 브렌트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떤 미래 경로를 갈 거라는 예측에 대해 과신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다음 비트코인 신고가 구간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이 비트코인 바닥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15,000달러도 있었는데 15K도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여기서의 바닥이라 함은 이제 매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도 괜찮은 시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다음 신고점은 2024년 3분기까지 출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더 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의 지난 2021년 신고가를 넘어서는 일은 2024년 3분기까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피터 브렌트는 이런 분석을 약 2년간 사용해 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예측에 대한 확신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지점이 있는데, 2024년 3월까지 비트코인이 어영부영 자리를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 2024년에 신고점을 찍지 못하면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찬찬히 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올해 15,000달러 15K에서 30K 3만 달러를 이제 돌파하여 오르니까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주식은 죽을 쓰는데 왜 비트코인만 오르냐라고 난리입니다. 그런 비트코인이 만약 40K에 도달하면 또 언론은 뭐라고 떠들어댈까요?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100K를 보고 있는데 언론과 주변에서는 조금만 올라도 난리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영민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조금씩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투자에 들어갑니다. 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이들이 있고 이후 그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늘 처음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벌고 그 이후에는 빠르게 움직였던 이들이 법니다. 그러면 누가 물릴까요? 나중에 너도 나도 뛰어들 때 들어온 투자자들입니다. 이분들도 돈을 처음에는 좀 버는 것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락을 맞으면서 결국 크게 물리고 손절하든지 아니면 다시 4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자산에 대한 이제 확신하는 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일례로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될 수도 있고 피터 브렌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렌코라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플랜 B가 말하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될 수도 있죠. 이 모두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믿음 없이 4년을 마냥 기다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을 보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오르고 결국 새로운 신고점을 찍게 될 테니까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글래스노드에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다음 몇 주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캐치했다고 하는데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 중 중요한 내용만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최저 27,000달러에서 최고 35,100달러까지 상승하는 의미 있는 상황을 목격했다라고 서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번 움직임은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및 온체인 가격을 돌파하면서 시작이 됐으며 이는 주목할 만한 강세 신호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장기 이동 평균 가격의 클러스터는 약 28,000달러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9월과 10월까지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시장이 상승세를 보인 후 이번 주 상승세는 111일, 200일, 200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수 있는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시장 움직임이 발생을 하면 분석가들은 종종 파생 상품 데이터를 참조해 레버리지 소진에 의한 움직임인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먼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걸러내기 위해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제 고려하는 무기한 스왑 시장의 미결제 약정을 살펴볼 것인데 지난 10월 17일 미결제 약정은 약 8.3% 감소한 약 25,000 BTC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0월 23일 시장이 연중 최고치인 35,000달러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 대규모 레버리지로 35,000 BTC가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번 레버리지 스퀴즈는 지난 1월의 숏 스퀴즈와 8월의 롱 스퀴즈와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 17일 랠리가 시작되었을 때 약 5,600만 달러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고 10월 23일에는 1억 2,500만 달러가 추가로 청산이 되었습니다. 올해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숏 포지션 청산 규모인데요. 지난 1월 청산된 숏 포지션 1억 5,500만 달러와 8월에 청산된 롱 포지션 2억 2천만 달러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죠. 이 30일간 청산된 매도 포지션의 합계를 구해 순 잔액을 계산을 해보면 선물 청산량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숏 포지션에 비해서 롱 포지션 청산량이 더 많았지만 지난 30일 동안 시장에서는 강제 청산된 숏 물량이 롱 물량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주목할 점은 선물 시장의 자금 조달 비율과 현물, 선물 기초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인데 이 현물, 선물 기초는 이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올해 선물 시장은 대체로 미국 국채 금리보다 연 6%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난 8월 매도세로 인해 영국 펀딩 금리가 7.5%에서 2.5%로 하락하면서 이러한 장기 편향이 크게 완화되게 됩니다. 이번 주 숏스퀴즈 기간 동안 펀딩 금리가 급등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랠리가 레버리지 투기의 일부만 기인한 것임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옵션 시장은 여전히 투기 자본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콜옵션 미결제 약정은 43억 달러, 80% 급증하며 총 97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이는 트레이더와 투자자들이 옵션 시장을 장기 노출을 위한 선호수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게 되는데 이 비트코인 시장 구조에서 옵션 시장이 선물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한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죠. 이번 주 랠리는 여러 장기 기술적 분석 가격 수준을 상향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요한 온체인 비용 기반 모델 위에서도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비용 기반 모델을 심리적으로 중요한 영역, 즉 투자
투자자 행동이 변화할 수 있는 영역을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기술적 수준과 이제 유사한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코인타임 이코노믹스가 ARK 인베스트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서 평균 투자자 비용 기반 모델의 이상적인 후보로 진정한 시장 평균 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현재 29,780달러에 거래되고 있고,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엔 이 가격보다 절반은 높고 절반은 낮은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게 되었죠. 시장이 2020에서 2022년 사이클의 중간 지점을 돌파했고, 실제 시장 평균 가격 위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비트코인 활성 투자자는 미실현 수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단기 보유자 매입가도 현재 28,000달러에 있으며 최근 투자자의 평균 수익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 차트는 숏텀 홀더와 MVRV 비율을 보여주게 되는데, 빨간색은 시장이 단기 보유자 매입가 기준 이하로 거래된 기간, 초록색은 그 이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숏텀 홀더와 MVRV가 마이너스 20% 이상 비교적 큰 폭으로 조정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지난 8월 매도세가 마이너스 10%라는 최저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이번 MVRV 하락폭이 이에 비해 얼마나 얕은지 주목할 만하며, 이는 최근 조정이 주목할 만한 지지선을 찾았으며 이번 주 랠리의 전조임을 시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MVRV 단기 보유자, 즉 미사용 공급량이 보유한 코인의 수익성을 설명하는 반면, SOPR은 단기 보유자가 소비한 코인, 즉 소비 공급량의 수익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출 비용 기준을 계산해서 단기 보유자에게 거래된 비트코인의 평균 취득 가격, 평균 매수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 소비된 비트코인의 출처를 평가하는 것이죠. 2021년에서 2022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얕은 SOPR 하락과 이번 주에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서는 등 MVRV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지난해 하락장에서와 같은 수준의 공포와 두려움을 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는 투자자들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인데요. 이 두 가지 비용 기준 모델을 함께 사용하면 단기 보유자 신뢰 추세를 추적하는 오실레이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1월 가격이 약 16,000달러였던 이후 가장 큰 마이너스 값을 기록한 후에 투자자의 신뢰도가 중립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출을 하는 단기 보유자가 이제 장기 보유자 호들러들과 비슷한 비용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기준 모델의 긍정적인 크로스오버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룰 질문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번 랠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총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입니다. 이 시장이 연중 최고치에 근접함에 따라 공급량의 상당 부분이 손실에서 이익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익이 발생한 공급량의 비율은 전체 유통 공급량의 24%에 해당하는 470만 BTC로 크게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거래된 코인의 양을 파악할 수 있으며, 코인의 원가 기준은 27,000달러에서 35,000달러 사이입니다. 현재 공급량의 81%가 수익을 내면서 시장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으며, 이 지표는 이제 이 지표의 장기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것이죠. 장기 보유자들의 경우는 이번 주 랠리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총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인 1,489만 9천 BTC를 경신하게 됩니다. 장기 보유자 공급량의 약 29.6%가 손실로 보유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저점 이후 강력한 시장 상승 추세를 고려할 때 이 지표의 역사적으로 이제 높은 수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2015년 말과 2019년 초 그리고 2020년 3월 바닥과 비슷한 수준이라 라고 합니다. 이는 장기 보유자가 이전 사이클에 비해 더 단단하고 확고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중간 사이클 가격 수준인 3만 달러 돌파를 했고, 3만 5천 달러까지도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200일, 200주 이동 평균, 시장 평균 가격, 단기 보유자 비용 기준 등 여러 온체인 데이터들을 보았을 때 여러 중요한 가격 수준을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은 충분한 힘을 얻었다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의미 있는 비율의 공급량과 투자자들은 이제 평균 손익분기점 가격인 28,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3년 상승 추세의 재개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인데요. 적어도 시장은 투자자 심리가 고정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주요 수준을 넘어섰고, 따라서 앞으로 몇 주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리플의 우호적인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X를 통해서 약 5,000명의 코인베이스 이용자가 법정 조언자로 미 SEC와의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해당 사건이 지방 법원 혹은 항소로 진행될 경우 코인베이스 사용자를 대신해 아미쿠스 브리프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하게 되는데, 이제 앞서 코인베이스의 CEO 폴 그레왈은 X를 통해 SEC와의 소송에서 구두 변론이 일정이 2024년 1월 17일로 정해졌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SEC의 크립토 마켓과의 소송 일정 등을 보았을 때 거의 모든 소송들이 압도적으로 SEC 측으로 불리하게 끌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이겠죠. 현재 코인베이스와 SEC 간의 소송을 끝내기 위해 리플사의 소송을 먼저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XRP 소송이 집중하는 분들의 경우는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 먼저 끝나고 리플사의 소송이 끝날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해외 언론들, 주요 크립토 인사들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렇게 된다면 XRP의 강세를 더욱 촉발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한 이제 70포인트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 비트코인 가격이 스톡 투 플로우 모델 기준 표준 편차 대역으로 재진입을 했다라는 내용이 플랜비의 애널리스트 플랜비의 이제 X닷컴을 통해서 트윗에 올라왔습니다. 이 플랜비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신뢰를 떨어뜨렸던 이유는 2022년 이후의 표준 편차 영역, 즉 파란색 음영 부분을 벗어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격이 최근 상승하면서 다시금 모델 가격에 맞춰 흐름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영역을 벗어났던 적은 있어 왔습니다. 대부분 상승 흐름에서 벗어났던 것이 함정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번 하락은 어디까지나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하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처음 경험하는 고금리라고 말해도 과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결국 15K부터 다시 34K까지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완벽한 모델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상 무한대로 올라간다라는 비합리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현재 가장 잘 맞는 모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트위터에서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주변을 보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찾기 힘든데 트위터를 보면 너도 나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2022년 하락에 이제 맥도날드로 갔던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는 밈은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한 신뢰를 대변한다라는 생각까지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즌은 다시 돌아왔고 다음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투자를 하다 보면 뜨끔한 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러다 또 더 조금 내리면 혹시 왕창 빠지는 거 아닌가 겁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오른다라는 수준의 희망회로와는 차원이 다른 전망을 가집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절차적인 상승이 있고 거기에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호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1년 11월 템루트 업그레이드 이후 어찌되었든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되었습니다. 덕분에 비트코인 기반의 NFT를 2023년 최초로 목도하기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은 마냥 비관하기 어렵습니다. 전통 투자사들도 비트코인을 이제는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는 고유한 탈중앙성과 이동성 덕분에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뛰어들었다라는 것만 보아도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멀리 떠났던 것 같던 비트코인은 여전히 천천히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단기 움직임 모두를 맞추는 것은
것은 불가능하지만 흐름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이제 2024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온갖 악재와 함께 빠졌던 비트코인이 2023년 내내 꾸준히 올라주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기존의 화폐가 모두 없어지게 될 거라던가 국가 부채 문제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완전히 잃어서 결국 대혼란의 시기가 찾아온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재미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급진적인 전망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고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대한 변화는 이미 일어났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과거 해가 지지 않던 나라 영국이 왜 지금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런 점에서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되었고 이미 많은 선호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제가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